우주항공청이 개청 준비에 들어가면서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천과 서부경남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특별법이 담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조직 규모 등을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도넛처럼 동그란 모양과 달콤한 맛이 특징인 겨울별미 산청 곶감. 11일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가 개막해 산청 곶감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하동 굴림예술단이 2달여간의 연습을 마치고 창단 기념 음악회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초연을 시작으로 정기음악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정치인을 만나 지역 정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시간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장 초청해 올해 의정 방향과 목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 준비에 들어가면서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은 다시 없는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이 우주항공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언을 내놨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사천시가 우주항공도시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해 야당 의원을 설득해온 황재은 우주항공클러스터 추진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의제를 이번 총선부터 담아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주 여건의 마련입니다. 교통의 편의성과 주거가 제대로 보급되어야만이 완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권과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국가균형 발전에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내용들이 좀 담아내줬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 모두 남부 내륙철도 사천 연결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고 주변 지역과 협력을 통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특히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도 발빠르게 학교를 갖다가 설립이 되면은 전 가족이 와서 생활을 하면은 사천시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두 가지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국비, 목적사업비가 빨리 편성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천시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지방 정부로부터의 협조와 통권 단결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주항공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우주항공청 성공을 함께 기원하는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은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어떤 조직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설립이 드디어 확정된 셈인데요. 우선 법안을 살펴보면 제7조 소관사무에는 다음과 같이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정리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컨트롤타워 본연의 역할인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맡는데요. 또 직접 수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던 관련 연구개발과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자원개발과 산업 육성, 각종 국제협력 등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항공청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까요? 우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에 약 3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0명 정도가 연구 인력, 100명 정도가 행정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이들을 대표하고 또 진두지휘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인력 구성이 어떻게 채워지느냐겠죠. 기존의 정부 조직과 차별화를 시도한 점도 바로 이 인력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이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 항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을 통해 계급 구분이나 직군, 직렬의 분류를 기존 체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를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조건들도 달렸습니다. 예산 범위 안이라면 기존 임기제 공무원과 다른 보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있어야겠죠. 주식 보유의 필요성과 퇴직 공무원의 취업 등을 심의할 우주항공청 윤리위원회가 설치되고요. 또 임기제 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해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국무회의를 거치고 법이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설립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출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유연한 외부 전문가를 다수 채용한다는 조직 특성이 발휘되려면 우주항공청장이 선출 혹은 지명된 이후 채용 공고를 내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허준원입니다.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5월까지 하위 법령이 마련되고 행안부와 신규 조직 구성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천시 의회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성공적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형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2명은 1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사천시 의회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주항공 산업을 견인하고 지방 소멸에 처한 서부경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형근 사천시 의회 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 집행기관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인근 의회와 힘을 합쳐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도넛처럼 동그란 모양과 달콤한 맛이 특징인 겨울 별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 산청 고종시로 만든 산청 곶감인데요. 11일 열린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 현장을 하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청군 시천면의 곶감 유통센터. 농가들이 엄선한 곶감을 방문객들에게 선보이는 중입니다. 8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이름을 올린 산청 고종시로 만든 곶감입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은 8년 연속 떫은감 부분 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종시 감을 원료로 저희들도 곶감을 생산하니까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니까는 대한민국 최고 곶감이겠죠. 지난해 이상기후로 떫은감 작황이 평년보다 줄었지만 정성스레 빚어진 고품질 곶감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당기기에 충분합니다. 한 10개나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산청 곶감은 제일 첫째, 세계에서 최고 달아. 또 이렇게 도넛식으로 만든 데가 우리나라에 덕산밖에 없고. 축제 기간 동안 맛 좋은 곶감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경매 이벤트가 마련되고 곶감 요리 경진 대회와 곶감 양갱 만들기, 곶감 붕어빵 체험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 여기에 초청 가수 축하 공연과 속을 뜨끈하게 달래줄 먹거리 장터도 놓치기 아쉽습니다. 지리산 산청 꽃감 축제는 8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컨택트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축제장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명품 산청 꽃감 많이 드셔보시고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 동그랗게 빚어진 탐스러운 곶감과 다채로운 행사들은 14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하지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프라 시설이 도내 최초로 진주에 설치됩니다. 진주시는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 이른바 덱스터를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덱스터는 국민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2027년까지 전국에 3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올해는 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6곳이 마련됩니다. 진주 덱스터는 상평 산단 내 혁신지원센터 1층에 구축되며 기업과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 디지털 무역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가 11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와 LH, 용역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지구 지정 전 시의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선정된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는 올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30년 최종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는 문산읍 옥산리와 소문리, 삼곡리 일원 140만 8천 제곱미터며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000호와 도시 기반 시설, 공공 업무 시설 등을 공급하게 됩니다. 하동군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예술단인 하동군림예술단이 창단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혼성 악단으로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그 현장을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끝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선율. 성악가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하동군림예술단이 창단 기념으로 개최한 신년 음악회입니다. 관객 500여 명이 객석을 채운 가운데 하동초등학교 관악부 학생들과의 협연으로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정말 좋은 음악 선율과 정말 즐겁고 또 민족적인 그런 민족성의 대표적인 아리랑을 들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멋있는 무대였습니다. 민선 8기 군정 방향 중 하나로 문화관광 융성을 통한 삶의 변화를 내세운 하동군. 지난해 11월에는 하동군림예술단이 출범했고 실기와 면접 평가를 거쳐 7명의 단원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감독과 단원들은 작지만 강한 악단을 만들겠다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하동뿐만 아니라 그 어느 단체랑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게 성적으로 말하면 A뿔을 요구했습니다. 단원들을 채용하고 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었지만 모든 일에 이렇게 힘들지 않는 일은 없기 때문에 특히 국내 최초 한국 악기와 서양 악기 혼성 악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청소년 예술인 지원 정책 등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연과 우리 미래의 꿈나무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공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 미래 예술인들에게도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동군림예술단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정기음악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공연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10일 김명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사에게 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김명훈 학예연구사는 2019년 1월부터 재직하면서 화력조선을 비롯한 각종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는 화력조선 시리즈가 유튜브 조회수 900만 회를 넘는 인기를 얻었다며 국립공주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김명훈 학예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남교육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총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새로운 모델과 대안이 필요하다며 경남교육청은 이미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이라는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18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돌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돌봄 정책이라는 것은 유보 통합 추진과 함께 새롭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봄의 틈새를 메워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규석 국민의힘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1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에 완전한 주민 참여형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시민과 당원의 뜻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이 밖에도 진주시와 산청군의 통합,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진주 원도심 활성화, 진주 농특산물 고품질화,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동 축협 가축시장에서 2024년 송아지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11일 오전 진교면 소재 하동 축협 가축시장에서는 초매식을 알리는 시루떡 절단식과 함께 올해 첫 송아지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하동 축협 가축시장은 지난 2021년 진교면으로 소재를 옮겼으며 연간 2,100마리의 한우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11일 경남도 서부청사를 방문해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사업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황석산, 비아페라타 등산로와 목재 산업단지, 기후 변화 대응 수목원 조성 등 총 3개 사업 169억 원 규모입니다. 이날 군은 경남도 산림부서에 각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정치인을 만나 지역 정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장과 함께 올해 남해군의회 의정 방향은 어떤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장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남해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9대 남해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절반이 지났는데요. 이번 의회, 지난 제8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바뀌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 의회를 6개월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10명의 전 의원이 합심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네. 제9대 의회에 들어서는 주민 조례 발의 안제,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관 도입 등 확대된 역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2023년에는 남해군 의회 최초로
남해군 연실연구회라는 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남해군 생활 밀착형 드론 항공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드론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도 제시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또한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서 매 회기마다 기관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회의 방청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과 순기능을 알릴 수 있었고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올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남해군 의회에 어떤 방향과 또 어떤 목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는 새롭게 뛰는 의회, 국민이 감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남해군이 당면한 해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현장 중심의 의정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다각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도 힘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안을 많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의 정책적인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활동 또한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2024년에도 남해군 의회 10명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남해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군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이 행복한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장과 함께 올해 남해군의회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날은 맑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는 답답한 가운데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며 아침 출근길에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고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2도, 남해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흐린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오전까지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1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